안녕하세요. 토지병장입니다. 토지 투자 언어 시간입니다. 이 토지병장과 토토리클랭의 블로그 내용을 보고서 하는 시간이죠. 셀프 스터디 토지 투자 언어들입니다. 언어들.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번 시간에는 제가 준비한 것이 쭉 내려가서 건축 허가, 신고 대상, 이 건축물이거든요. 건축 신고 대상물이 뭐고, 건축 허가 대상물이 뭔지, 이렇게 먼저 신고 대상물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신고 대상 클릭하면, 바로 이제 이 실무 대상으로 해서 실무 2에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신고라는 것이 뭐냐면, 소규모, 그러니까 허가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거, 그죠? 허가하고 신고의 차이는 뭐 아시는 분겠지만은 허가하고 신고는 어떻습니까? 서류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뭐 한두 개 빼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허가는 승낙을 어떻게 보면 받아야 되는 거고, 이거는 요건을 맞추면, 요건,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요건에 맞으면 그냥 신고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고가 훨씬 더 쉽다는 거는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허가권자한테 관계 서류를 제출하고 협의를 간소화한, 그러니까 이제 그 요건 맞으면은 그냥 내주는 건축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 했고요. 신고 대상물을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실전을 보면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도 나옵니다. 먼저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의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개축, 개축. 우리가 건축을 뭐라고 했습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건축은 신증, 개, 재, 이라고 했어요. 이전까지. 이 건축이라고 했죠. 요거 증축, 개축, 재축. 그럼 요거죠. 증축, 개축, 재축. 요거가 있는 경우는,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에 있는 경우는 이건 신고 대상이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바닥면적의 합계가 요게 이제 기존 건축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증축을 하는 거죠. 여기 85제곱미터 이내. 그러니까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는 증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만 3층 이상인 건물의 경우에는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것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이 바닥면적 합계죠. 합계가 이렇게 몇입니까? 이거는 이제 3층이라고 했으니까 3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면적 합계가 몇이에요? 250, 250, 100, 600이네요. 그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 10분의 1. 그러니까 600에 10분의 1 이렇게 60이죠. 60까지만 하면은 이건 신고 대상이다, 이 얘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신고 대상이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얘기하면 뭐 정확하니까, 이거는 뭐 실전에서 그렇게 활용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실전에서. 근데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전에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2번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토지 투자할 때는 어떤 비도시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녹간농자를 많이 해요. 녹간농자. 그 중에서 녹지는 도시적이지만 이거는 비도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녹간농자 여기 나오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평방미터 미만이고 엔드죠. 3층 미만인 건축, 신증 계획에 다 포함되네요. 있겠죠? 그러니까 연면적 200평방 미만이고, 이게 미만이죠? 그러니까 180이니까 미만이잖아요. 미만이고, 3층 미만, 2층이죠? 2층 반짜리, 이런 거. 뭐, 3층 미만. 층수가 포함되지 않는 3층이 있을 수 있잖아. 6분의 1 된다, 뭐,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나중에 보도록 하고, 우리는 뭐랄까, 2층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2층이잖아요. 그래서 연면적 200평방미터 미만이고, 2층짜리 건물. 요게 신고대장. 이거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전에서 많이 이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이건 건축 답니다. 관농자 안에서. 그러면 이제 관농자 말고 할 때는 어디입니까? 연면적 합계가, 이거 내려가 볼까요? 연면적 합계가 이 100평방미터 이하의 건축물 신축. 요런 거. 그 신축만이죠? 증축, 개축, 재축 말고 신축만. 그렇죠? 신축만일 경우는 이것도, 그러니까 나드에 대해서 요렇게 연면적 합계가 100평방미터 이하. 이하니까 100까지죠? 이하는 뭐랍니까? 이거는 신축이다.
이거는 신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지역에서 또 내려가 보면은, 읍면지역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이죠. 신증계제의 다입니다. 이제 건축 개념은 확실히 알겠죠? 신증계제의 다예요.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하의 창고나 400평방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 재배사 이런 것도 역시 뭡니까? 신고 대상이다. 창고. 그다음에 축사나 작물 재배사 이것도 이거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상과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읍면적에서는 건축 허가 대신에 건축 신고로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면적이 꽤 그래도 되잖아요. 이렇게 있고요. 건축 신고는 건축주가 직접 작성한 설계 조서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절차가 좀 서류가 만만치 않으니까 가능은 합니다. 만만치 않으니까 설계 도서, 설계 사무소의 도움을 일반적으로 받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신고 필증을 내면은 신고 필증을 신고 필증 나오죠. 이런 필증을 교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생긴 양식입니다. 이렇게 신고 필증을 이렇게 교부합니다. 이렇게 신고 필증, 건축의 신고 필증, 뭐 대주전의 신고 필증, 용도분의 신고 필증 하나의 신고 필증으로 쓰는 게 양식이 똑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있고요. 그럼 그렇게 그런 내용은 있고 그 다음에 건축급을 신고하는 건축 대지주 일반적으로 내려주십니다. 건필 용도 주용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동 고유번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거 한 장을 받으면 아 신고 필증이 받았다 이렇게 됩니다. 신고 필증이 따로 이렇게 양식이 뭐 있는 게 아니라 요게 신고 필증입니다. 이게 신고 필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 신고 대상이라는 것을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2번하고 그렇죠? 2층 그 다음에 이제 이 4번 연면적 이하의 200평미터 이하의 창고 읍면적입니다. 그렇죠? 동은 아니라는 얘기죠. 창고라든지 400평방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 재배사는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보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건축법 제14조에 건축 신고가 있습니다. 한번 간단한 거 먼저 읽어볼게요. 11조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 하더라도 11조는 이게 건축 허가거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허가 대상 건축물이 하더라도 다음 각 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뭡니까? 미리 시장건축구청장에다가 신고를 하면 받은 것으로 온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신고 원래는 전체가 허가 대상인데 원래는 전체가 허가 대상인데 요 위안은 뭐랍니까? 신고하면 받은 것을 본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 신고가 아닌 것이 다 뭐라 합니까? 건축 허가란 얘기죠. 신고가 아닌 것은 전축.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던 그 면적들을 넘으면 다 뭐라 합니까? 건축 허가란 얘기죠. 그 같은 말 나옵니다. 볼까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 나왔죠? 아까 조금 전에 보던 내용이죠? 이렇게 재축. 다만 3층 이상인 경우는 10분의 1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미만이고 3층 미만이 건축은 뭐랍니까? 신고. 다만 예외 조항이 이게 있죠? 지구단위 계획 그걸 개발하는 데니까 이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예외 조항은 뭐 기억하면 좋은데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요. 한 번에 보니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대수선.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 정하는 대수선. 이거 고치는 거. 근데 우리가 5번을 또 많이 보면은 5번은 뭐라고 나왔냐면 연면 소규모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 정하는 건축은 신증 계제라고 했습니다.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내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이런 거. 그 다음에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의 규모가 주요 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게 신고 대상이라는 얘기죠. 이 대통령이 정하는 건데, 요게 이제 그 시행령에 있는 걸 제가 가져온 겁니다.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업지역.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고요. 이게 어떤 계획이냐면, 뭐 산업유통령. 있죠? 아니면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그러니까 공업지역이라든지 산업유통령, 지구단위 계획구라든지 산업유치에 따른 산업단지에 정하는 2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은 이것도 뭐랍니까? 신고죠. 그렇죠? 이것도 실전 투자에서 많이 활용하는 건데, 이거 참고적으로 이런 게 있다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층 이하의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도 역시 뭡니까? 연면적 합계
500개 공장도 건축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읍면지역, 그렇죠?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여기서 읍면적 요거는 가로였잖아요. 이렇게 해서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이렇게 했죠.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 재배사, 그다음에 동물 배양시설, 하초, 분재 등 온실은 건축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보다 이제 규모가 큰 건 뭡니까? 전부 다 허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이거보다 크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건축 신고도 결국은 이게 11조가 건축 허가거든요. 이렇게 허가. 건축 허가이기 때문에 11조 결국 다른 내용은 면적은만 이렇게 된 거지 결국은 뭐 준용한다. 5항이나 6항이나 준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광시장, 이제 시장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요게 이제 신고요였죠. 신설이 2017년 시작입니다. 그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언제 될지 몰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및 민원 처리 법령에 따라서 연장 여부를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20일 이내에 이렇게 나왔고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5일 이내에 신고 여부를 된다. 이렇게 나왔고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통지를 해야 된다. 5일 이내에 이렇게 나와 있죠. 참고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고를 한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1년 이내에 공사에 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은 없어집니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은 없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 시간에 건축 허가를 배우겠지만은 건축 허가는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 원래 건축 허가도 1년이었는데 2년 늘어났죠. 늘어났습니다. 2년 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1년 그것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 신고가 이런 내용인데 법률적으로 간단히 봤고 우리는 이제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는 우리가 봤듯이 그러니까 이거 법률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소규모 건축물 이거는 우리가 많이 뭐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실전에서도 많이 접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위에 1번 요거 있죠. 1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1번하고 좀 전에 봤던 몇 번입니까? 그 5번 건축물 건축물 소개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 좀 애매한데 우리는 이제 제가 늘 실전 시간에 얘기하는데 부모님이 사시는 2층 집 이게 2층 집이잖아요. 2층 집 연면적 200평방 미만인 거 이게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잘 기억을 하고 실전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예, 이렇게 해서 건축 신고 대상문을 보고 보았고 다음 시간에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